주주친화 이번 주제는 개미들 울리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슈가 한 번씩 터지곤 하는데 최근 이슈가 된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주에서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개인들이 그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것 같고 실제로 개인하고 기관들이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기관과 그걸 받아내는 개인들 사이에서 대결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짜릿하게 이겼다는 또 승전보가 최근에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나수지 기자가 간단하게 공매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주식 투자와 공매도는 모든 면에서 반대입니다. 주식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파는 거면 공매도는 팔고 그다음에 사는 거여서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내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면 그건 대주거래라고 하고 기관들이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리면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기관들이 보통은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HTS에서 대차거래 잔고가 늘었다라고 보면 물론 뭐 주식을 빌려서 무조건 다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공매도를 하니까 그러면 대차거래 잔고가 늘었으면 공매도도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매도 많이 하잖아요. 국내랑 해외랑 좀 다른가요? 사실 해외랑 한국이랑 크게 공매도 관련된 규정이 뭐 다르진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정과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차입 공매도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을 우리가 돈을 갖고 공매도를 이제 하려면 주식을 먼저 산 다음에 주식을 먼저 빌린 다음에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서 야 좋다 싶으면 그때야 사서 갚아버리는 이런 어떻게 모르겠으면 꼼수죠. 이런 것들은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짓들을 이제 하다 걸린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며 뭐며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처벌도 받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그런 또 규제를 또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곳이 이제 그렇게 더욱더 높은 공매도,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가 있더라도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나라별 수익률을 보면은 공매도를 금지했던 곳과 금지하지 않았던 곳의 수익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거래 비중은 우리나라가 한 5% 정도 되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활발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야, 저 기자놈이 공매도 완전히 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시장이 작은 게 가장 약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한국 시장의 놀이터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에 대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오해 혹은 생각이 공매도는 나의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공매도를 둘러싼 또 규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딱 들으면 굉장히 공정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주가를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가보다는 낮은 가격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그래서 무조건 높게 거래해야 되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기 어렵게끔 업팅 룰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문제는 이제 ETN이라든가 ETF 같은 상장지수 펀드 이런 같은 경우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가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업팅 룰 예외 조항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매도는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나 ETN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2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20일 기준으로 하루에 99만 주 정도 공매도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업팅률 예외가 26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5% 이상은 업팅룰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업팅룰이 있든 말든 공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을 찍어서 뭔가 종목을 공격하기 위해서 소위 공매도를 때리는 거 이런 거는 어쨌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업종별로는 후들겨 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매도가 사실은 유튜브나 방송하는 분들한테는 금기어나 비슷하거든요. 워낙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매도가 악의 축 같은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제 개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죠. 공매도 되는 종목이 내가 지금 사고 있는데 누가 공매도를 쳐. 그러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침으로써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갚아서 그 싸게 사서 그 차익만큼을 먹겠다. 이게 공매도의 기본적 구조인데, 근데 이런 기본적 구조를 활용해서 이걸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개인한테 큰 피해를 준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중국판 그 스타벅스라고 불렸던 루이싱 커피, 이 회사가 2019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뭐 그 스타벅스보다도 더 성장성이 높고 개인한테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종목인데, 미국의 머디 워터스라는 회사가 공매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회계 부정 문제를 폭로를 해요, 미디어에. 그럼으로써 이 회사 주가가 폭락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이 회사의 부정적인 내용을 세상에 알려서 그 자정 정화 작용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막 공격을 하면은 너무 속상하겠죠. 네. 그리고 뭐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는 게 셀트리온 사례가 있죠. 셀트리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약 자체가 바이오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게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보니까 이게 승인이 나냐 안 나냐를 갖고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서정진 회장 워낙 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서 미디어에 나와서도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야, 이거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타깃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또 개인들은 거기에 또 반대로 공매도 세력에 맞서갖고 주식을 사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근데 그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루머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 많죠. 사실 뭐 매출을 허위 계상해서 그 분식회계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서정희 회장이 말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다 거짓이다, 사기꾼이다. 근데 일부는 뭐 좀 과장된 내용도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은 또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또 뭐 임상 중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루머까지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런 공매도 세력이 그 퍼뜨리는 루머를 루머트리지라고 해서, 이제 루머 플러스 아비트리지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악의적인 뉴스를 퍼뜨리고 그 주가 하락을 유도한 뒤에 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담보 거래 비율이라든지 이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전체 공매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외국인은 한 60% 넘고 기관도 한 30%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담보 비율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담보 비율이 140%였다가 개인이 120%로 낮아졌는데, 그럼 예를 들면 2천만 원 내가 있으면 1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20% 기준으로.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105% 최저 기준이. 그러면 이제 500만 원만 있어도 1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배 차이가 있죠.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다르고, 또 이제 공매도 상환 기간도 다릅니다. 이제 개인은 최대 90일까지.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쇼부를 쳐야 되는 거지. 이 쇼부란 말 해도 되나? 어쨌든 아무튼 90일 이내에 어쨌든 간에 이 결판을 내야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에 반해서 1년 단위로 이제 증권사들이 다시 이제 재연장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간도 다르고, 또 이자율도 다릅니다. 개인은 최대 5%에서 6% 정도 빌리려면 주식을. 근데 기관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저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다 이 외국인, 기관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저는 공매도 관련 논의는 약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이 사실은 공매도가 근본적으로 보면 주가를 떨어뜨린다라는 점 때문에 공격을 받지만,
생각해보면 공매도가 아니라 그냥 매도도 주가를 떨어뜨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주식을 파는 것이 감정적으로 당연히 싫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싫겠지만 그 매도와 매수는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주식을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어서 이 공매도라는 도구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 번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공매도에 대한 감정이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특정 어떤 세력이, 공매도와 세력은 굉장히 붙어있는 말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물론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대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소위 작전 세력들이 좋은 정보를 퍼뜨리고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런 일들도 나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주식 매수가 나쁜 거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도구로서의 공매도와 어떤 진짜 공매도를 활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선례, 이건 조금 나눠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조금 더 쉽게 해달라, 기관과 혹은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게 또 시장에서 공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개인은 더 비싼 이자에 대출받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꼭 하지 않더라도 선물 옵션에서 이미 공매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ETF도 인버스로 사면 그렇죠.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만 또 나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가 공매도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뭐 누가 공매도 막 치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사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누가 제가 삼성전자 사는데 삼성전자 옆에서 팔면 짜증나죠. 네. 그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 중에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이 주로 공매도에 타깃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박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를 박스권으로 만드는 주요 장본인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마 공매도 놈들이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주로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거래하는 종목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 자체가 제조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 제조업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서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맞춰가면서 공매도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데이터를 좀 보면요,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적이 악화되거나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종목들은 공매도의 주요 대상이 항상 되어 왔고요. 두 번째로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니까 뭐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자, 데이터를 보면 1등은요 의외로 코스피 종목 중에서 보안회사인 S1이라는 회사예요. 40거래일, 즉 두 달이죠. 두 달간 공매도 거래 평균 비중이요 29.8%입니다. 거래된 것의 세 개 중에 하나는 공매도였다. 롯데 쇼핑이 뒤를 이어서 22.7%, 아모레퍼시픽이 19.3% 등이 있는데요. 이제 S1은 잘 보면 코스피가 시총 140이거든요. 시총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롯데 쇼핑도 123입니다. 이쯤 되시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코스피 종목 중에서 지금 코스피 200까지만 공매도가 되니까 시총이 큰 거는 잘 못 사요. 시총이 작은 데 들어가서 변동성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그 종목을 흔들어야지 먹을 수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서 공매도의 어떤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그래서 크지 않아서 통상 시총 2조에서 3조가 주로 공매도들이 많이 보는 종목들이 되죠.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제 거래 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으로 좀 돼 있는데, 카지노, 레저 이런 중국 경기 관련주거든요. 중국 경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금융주, 이제 금융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금융주도 공격받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회사들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혹은 밸류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종목들은 좀 그 공매도로 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체 중에서 보시면요, 코스닥 1위는 반도체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이에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고요.
비중이 큰 업종별로 보면 역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도 이슈가 터진 이유도 바이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랬고, 바이오 업체들이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랑 개인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업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동국제약, 시젠 여전히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 이런 게임 업종도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요. 2차 전지는 언제나 투자자들도 관심도 많고 또 주가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2차 전지에 투자한 공매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파다한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일어나고 나면 대체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반대로 주가가 좀 오르는 일들도 좀 있죠. 그렇죠. 오히려 네. 공매도가 주가를 오르는데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뭐 숏 스퀴즈라고 하던데, 숏은 이제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고 스퀴즈는 이제 쥐어짜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쥐어짜는 거지. 막 이거 주가는 오르는데 나는 이제 사야 되는 거지. 그럼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가 지금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가 있고,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20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 소위 말했던 게임 팩들, 게임 패키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게임기, 콘솔 게임 이런 거 파는 데인데 당연히 잘 안 되죠. 요즘 온라인으로 다 게임 사지 누가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된 건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막 치는데 개인들이 갑자기 대동단결하기 시작해. 이 로빈훗이라는 열풍이 불었었죠. 미국에서 리테일 쪽으로 굉장히 강한 개인들 트레이딩하는 그 증권사인데, 그리고 또 그 라이언 코엔이라고 그 레딧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행동주의 투자가였는데 이 공매도와 싸움을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동단결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얼마 많이 올렸냐면 $5 정도 하던 주식이 그 해, 같은 해에 $500 정도, 100배 정도까지 오르는 일도 발생해요. 당연히 좀 뭐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판이 하나 깔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 대 공매도 세력이.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몰아내고 개인이 정인에 승리한다라는 사례를 보여줬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유명한 이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회사 중에 이제 코스닥 1등이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단기간에 작년 말에는 한 9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뭐 20만 원 넘어갔죠. 그 전에는 또 뭐 한 2, 3년 전에는 만 원대였으니까 이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단기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에 딱 타깃을 잡고 좌표를 찍었는데 개인들이 이제 그 물량을 받아낸 거지. 공매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서 오히려 주가를 띄우니까 숏스퀴즈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배터리 사례는 또 우리 고인성 기자가 또 잘 아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1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 비중으로 따지면은 시총 대비 2.7%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올해 초 주가가 급등할 때 급등하면서 이제 공매도도 같이 늘어났는데요. 1년 전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가 이제 1,582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당연히 시총이 높아지니까 공매도 거래 비중도 자연스럽게 같이 높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공매도 대차 거래도 늘어나고 공매도 거래 금액 자체가 높아지니까 또 공매도 또 붙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올해 들어서는요 5천억 원에서 3,800억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금액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뜻은 이분들도 이제 그만큼의 차익만큼 아까 말씀하신 숏스퀴즈를 하든 뭐 사든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사실은 여의도의 모 자산운용사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잔혹사가 지금 2차 전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에코프로만 보면 또 더 재밌습니다. 이제 올 들어 3배 가까이 오른 스타 종목이죠. 270% 정도 올랐습니다. 3월 들어서요 600억 원이었던 공매도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500억까지 늘었어요. 공매도가 막 붙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총 비중으로는 여전히 1%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더 오르면은 그 투자한 것만큼 또 손실이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존버를 할 것인가? 공매도도 존버가 가능하니까 존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려면 존버하는 동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2차 전지를 둘러싼 공매도와 개인의 이 투자 전쟁은 좀 전쟁 기록사처럼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게임스톱처럼 우리 이제 배터리도 개인이 대동단결해서 이겨냈다. 뭐 개인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총 21조 정도 되니까. 근데 아까 게임스톱과는 다르게 펀더멘탈이 있고 높은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 이제 개인들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성장이 쭉 이루어지므로 끝까지 가겠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변동성도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 공매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붙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게임스톱에서 이렇게 개인과 기관의 어떤 세대결을 말씀해 주셨고, 또 개인이 일견 이긴 것 같아 보였는데, 한 가지 걱정은 그때 이제 팔았던 개인들은 이긴 게 맞죠. 기관들이 다 손해본 거를 개인들이 이기고 떠났으니까. 그때 고점에 남아있던 개인들이 사실은 그 뒤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 그 개인들의 손해는 아무도 지금 얘기하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개인들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혹은 다른 이 공매도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걱정도.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뭐 그 공매도 세력이 엿먹은 거지 그냥 개인들한테. 그렇죠. 엿먹고 떠나고, 근데 그 중에서 개인들이 돈 네. 번 사람이 있고 돈 잃은 사람이 있고.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돈을 싣고 가서 후추 거래를 하든 뭘 하든 나가서 쭉 하면 이제 거기서도 소문이 나죠. 야, 저 배가 지금 침몰했다. 그러면 이제 싸진 그 주식을 또 공매도 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와 항상 함께 왔는데, 결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역사를 보면 롱의 역사예요. 결국 매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뭐 S&P 500 지수만 봐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우리가 뭐 아무리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시계열을 넓게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는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종목을 공부하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사서 결국에는 매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공매도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가가 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게 또 좋은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 같이 롱의 역사라고 했는데 다 같이 돈 벌어서 다 같이 해피한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죠. 드네요. 네. 그게 또 산업에 흘러가고 또 그게 산업의 투자 자금으로 이용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주식시장의 또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그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뭐 뜨거운 이슈인 만큼에 개인들도 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댓글이 걱정돼요. 네. 아무튼 뭐 우리가 뭐 숏을 하는 주체는 아니니까. 네. 우리 억울한 거 하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쓰면은 뭐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느니 뭐 이런 댓글이 꼭 달리더라고요. 오늘도 달릴 것 같아요. 네. 결탁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쁜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는 한국경제신문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